조업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입니다. 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78년간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한다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카불 공항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자가 계속 그 집계가 들어오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군은 해병대입니다. 미군 사망 13명, 부상 18명, 그리고 아프간 민간인 사망 90명 이상, 부상자 15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죽었고 부상자는 그거보다 수백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S 자살 폭탄 테러 범인 두 사람이 두 군데서 폭탄 벨트를 차고 있다가 폭파시켰습니다. 카불 공항 에비 게이트라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고 거기서 입국, 출국 이런 수속을 밟고 있는 가운데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따라가던 바로 이 저격수들이 그 순간 무차별 발포를 했습니다. 저격수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산혈회가 되었습니다. 그 나온 동영상 그리고 찍힌 사진을 보면은 차마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이라크 전선에 나갔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그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부인과 딸이 또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비극에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어제 울먹이고 또 묵념을 같이 하자면서 눈을 감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철수작전은 오는 8월 30일에 끝을 낸다라고 하면서 협조자들을 다 데려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시인을 하고 최근의 이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S의 테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S는 한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다가 이 다국적군의 공격으로 거의 섬멸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한 1000명 정도의 이 테러 조직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IS는 교리가 간단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슬람이라도 이슬람 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의 대상에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를 습격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조차도 알카에다조차도 고개를 질레질레 흔드는 게 이 IS 조직인데 ISK라고 불리는 이 어떻게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지부 같은 조직에서 이 테러를 했다고 어제 또 당당하게 SNS를 통해서 테러에 투입된 사람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시인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잊지도 않고 용서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당신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그 작전, 특공작전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미국의 참 대참패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요사이 발전한 SNS나 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도 없는 지금 처지고, 이 후유증은 아주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일원인 우리로서는 미국이 약화되고 미국 대통령이 국제적인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트럼프가 있을 때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를 그냥 흔들어 버렸는데, 바이든이 잘 수습을 해 가다가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중부 지역 사령관은 나와가지고 이 탈레반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탈레반이 철수작전에 협조를 하고 있고, 탈레반이 IS와 대결하는 관계이므로 IS 대처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레반이 누굽니까? 바로 탈레반이 키운 알카에다가 20년 전에 9.11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나도록 한 그 원흉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탈레반을 지금 변호한다고 그럴까요? 탈레반을 대신해서 해명도 하고 하는데, 탈레반은 그런 바이든이나 미국의 호의를 딱 무시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탈레반 이 대변인 무자히드라는 사람이 NBC, 미국 3대 방송 중에 하나죠. MBC와 회견을 하면서 9.11 테러를 일으키는데 빈 라덴이 관계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딱 잡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빈 라덴이 그때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작전을 지휘했겠느냐라는 식으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카에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우리의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결별하지 않았다. UN 보고서도 34개 아프간 지역 중에서 15군데의 알카에다가 조직을 가지고 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를 뿌리 뽑았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2001년 9월 11일을 빈 라덴의 지시에 의해서 세계무역센터 건물 2개를 비행기 자살 공격으로 무너뜨린 후에 부시 대통령은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 정부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빈 라덴을 우리에게 인도하라. 또 빈 라덴의 그 훈련 기지 등을 다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때 탈레반이 부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일심동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을 불러들여 가지고 탈레반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양쪽 관계가 결속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한 바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기지로서는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것을 이번에 IS의 공격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지 모릅니다. 알카에다, IS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조직들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성역으로 삼아서 외부 세계를 향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장악한 이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고 그 면적이 프랑스보다 더 큽니다. 60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 전체의 한 2.5배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을 바라보는 이 이슬람권의 시각이 문제죠. 오랜만에 이슬람이 미국과 싸워서 미국에 이겼다. 탈레반의 명성은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미국을 상대로 또 그전에는 소련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했던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 용기 백배할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뭐 정비를 한다든지 또 아프가니스탄이 돈벌이 하는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양귀비를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헤로인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파는 겁니다. 이 산업을 더 확장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이슬람 테러 조직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카불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간단합니다. 뭐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미군이 철수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1950년대 말쯤 되면은 월남식으로 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압박 외교를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한국에 처음에는 한 7만 명의 이계사단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쭉 줄어도 지금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군의 장기 주둔입니다. 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덕을 본 나라가 세 나라죠. 한국,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도 덕을 봤습니다. 독일, 일본은 군사적 전통이 강하고 더구나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가장 상부적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동서냉전을 할 때 미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도 60만 대군이 잘 훈련되고 해가지고 그게 미국과 손을 잡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둔시킨 병력이 현재로는 한국이 28,500명, 그리고 일본이 57,000명, 또 독일이 한 수만 명 정도 됩니다. 다 합쳐야 한 10만 정도 됩니다. 10만 명을 주둔시킴으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세계 5대 공업국가에 들어가는 세 나라를 자기 편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투자고 세 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주한미군 철수 하니까 당시에 마티스 국방장관이든지 이런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합참의장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던포드 합참의장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 안보 투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미국의 방어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17초 만에 포착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알래스카에서 한 20분 뒤에 포착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게 만약 핵탄두가 달렸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삼 오늘의 주한미군 장기주둔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을 문재인 세력이 저주하는 거죠. 이승만의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되든지 또는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로 통일되든지 했을 텐데, 이승만이 있는 바람에 그런 통일이 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게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 세력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아니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유력한 증거가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남로당의 4.3 무장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선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하면서 그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세력이 통일을 꿈꾸었다라고 미화를 했습니다. 그 통일이 뭡니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입니까? 아니면 적화통일입니까? 문재인 시대가 끝나는데 여기서 이 반역적 정책이 정리되지 않고 또 그 후계 세력이 들어선다면은 미군 철수, 한국의 아프간화가 공상만은 아니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